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정리하는 테크 위크 시간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4가지 모델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이폰 소식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소식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모델명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소식대로라면 미니가 빠지고 새로운 모델인 아이폰 14 맥스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맥스라는 이름이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 맥스가 아니라 아이폰 14 플러스가 되는 거죠. 최근 애플에서는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의 급 차이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 썼던 플러스 모델처럼 그냥 화면이 더 커진다는 의미를 두려는 게 아닐까 싶네요. 맥스라는 이름이 일반 라인업에도 들어가게 되면 차이점이 없게 되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플러스로 이름을 정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의 배터리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은 슈림프 애플 프로에게서 나온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 새로운 배터리 용량이 써져 있습니다. 아이폰 14는 3279, 14 맥스는 4325, 14 프로는 3200, 마지막으로 프로 맥스는 4323mAh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컨펌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다를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수치를 가지고 기존 배터리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존 아이폰 13 시리즈의 배터리 용량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14는 13보다 50mAh 정도 높아졌고 이번에 최초로 들어가는 일반형 맥스 모델은 4325mAh로 이 정도 용량이면 작년 13 프로 맥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14 프로는 3200mAh로 13 프로 모델보다 약 100mAh 정도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 맥스는 4323mAh인데요. 기존보다 약 30mAh 정도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세서가 더 좋아지다 보니까 전력 효율성도 올라가잖아요. 사용시간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갤럭시처럼 5000mAh, 4500mAh 이렇게 좀 더 큰 용량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다지 배터리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건 살짝 아쉽긴 합니다. 요새 저희가 아이폰 14 프로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똑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AOD에 관한 소식인데요.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AOD는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OD가 지원되면 아이폰 14 프로의 화면은 낮은 밝기와 주사율로 화면이 상시 유지되고요. 켜지 않은 상태에서 날씨, 캘린더, 주식과 같은 정보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미 이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기능은 아니에요. 이번에 iOS 16에서 공개된 잠금 화면 꾸미는 기능, 이 기능도 사실 어떻게 보면 흔한 기능이긴 하지만 애플이 만들면 뭔가 좀 달라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OD도 흔한 기능이긴 하지만 아이폰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지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폴더블 스마트폰이 8월 10일에 공개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 10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Z 플립4와 Z 폴드4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예약은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정식 출시는 8월 26일에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당 일정은 이통사 대리점과 유통망에서 예상 일정을 공유하면서 알려졌고요. 삼성에서 발표한 공식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Z 플립4는 전체적인 모습은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힌지를 한 개로 줄여서 기존보다는 좀 더 다듬어진 디자인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화면 가운데 접히는 부분에 있는 주름도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P는 최근에 퀄컴에서 공개한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삼성은 폴더블 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격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격의 다운과 함께 100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갤럭시 폴더블 폰의 판매량은 약 800만 대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박이었던 게 재작년인 2020년보다 무려 4배가 넘게 증가한 판매량입니다.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이렇게까지 뛴 건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폴더블 폰이 효자 중에 효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얼마 전에 GOS 논란도 있었고 삼성한테는 이번 8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1000만 대를 넘어설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올지 이번 8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미국에서 7월에 출시하기로 했던 M2 맥북 에어가 국내에서도 7월에 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공식 사이트를 보면 출시일 미정으로 나왔던 게 이제는 7월 출시라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7월달 출시는 확실해 보이고요. 애플은 보통 1차 출시국에서 먼저 출시하고 나머지 출시국에서는 조금 늦게 출시를 하죠. 아이폰부터 아이패드 그리고 맥까지 보통 국내에는 조금 늦게 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M2 맥북 에어는 1차 출시국과 거의 비슷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 애플 공식 사이트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미국에서도 아직 7월 출시라고 써져 있는 걸로 봐서 조금 늦더라도 큰 차이는 없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M2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벌써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커스텀 주문을 하면 8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럴 바에는 이번 맥북 에어를 구매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맥북 에어는 풀체인지급이니까요. 7월에 구매해도 실제로 제품을 7월달에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새롭게 맥북을 장만하실 분들은 이번 M2 맥북 에어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출시 일정이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소식을 알아봤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